자, 가볼게. 자, 일단 1번 한번 유형 좀 봐볼게. 1번 유형의 지름의 양끝점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지름의 양끝점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우리가 지름의 양끝점이면 당연히 그 지름의 양끝점의 무슨 점이? 중점이 원의 중심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 실수하는 거 있잖아.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 여러분들이 2점 주는 건 잘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처럼 이렇게 지름의 양끝점 주면 중심 못 찾는 애는 없죠. 해서 너희들은 중심을 찾았을 거야. 예를 들어서. 단, 여기서 이제 반지름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학생마다 다 달라요. 자, 현우는 어떻게 찾을 거야? 저 반지름을? 그치. 현우같이 구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99% 고등학생들이 다 저렇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 선생님, 지름의 양끝점 주셨으니까 A, B 줬으면 저는 그놈의 중점인 M 값을 찾았으니까 AM 길이 구할게요. 이게 보통 고등학생들이라면 다 저런 짓 해요. 그 좀 특이한 애가 A, B 사이 거리 구해서 몇으로 나눠요? 2분의 1로 나누는 게 그중에 한 0.5% 정도. 그럼 벌써 99.5%가 완료됐죠. 그리고 나머지 0.5%는 어떻게 구하냐? 그 학생이 사실은 이제 진국인 학생들이죠. 레오나 어떻게 풀어 너는? 아, 여기 진국 없나요? 수연이는 나한테 배웠으니까 말해야 돼. 어떻게 배우지? 저 R점 어떻게 구해? 저런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고 저기서. 0.5%가 아닌가요? 내가 PM반에서는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R값은 0.5% 애들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냥 A나 B나 둘 중에 한 점 넣으시면 정답이에요. 그래, 아무거나 넣으면 바로 R제곱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1번 문제 보시면 마이,4랑 마이,4랑 B점은 지금 6,2예요. 그럼 이제 윤정윤인가? 윤정윤 맞지 너? 윤정현? 자, 윤정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중점을 찾을 거야. 몇 컴마?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 컴마.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몇? 마이너스 1.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의 방정식 이렇게 세우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현우가 말한 대로 나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할래.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할래.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해서 2분의 1로 나눌래. 이런 짓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깔끔하게 요 X랑 Y에다가 좋아하는 점 넣으세요, 현우야. 6,2 넣어볼게. 6 넣으면 뭐 나와? 16. 더하기 여기다 2 넣으면 뭐 나와? 9. 더하면 뭐 나와? 25지. 그 25 그대로 써준 게 바로 반지름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런 계산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좋아하는 점 대입하면 R제곱이 바로 나온다는 거. 왜냐면 점하고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다가 또 실수하는 애들이 있고요.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해놓고 2를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싫은 풀이가 점과 점 사이 또는 거리 구해서 2분의 1로 나누는 거고, 그냥 지름의 양끝점이면 양쪽 끝에다가 점 대입하면 바로 반지름 제곱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원의 일반형. 자, 원의 일반형 표준형.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거의 대부분 지금 주 5일반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원방은 두 가지죠.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자, 레유나, 표준형이 뭐야? 그렇지. 그렇게 말해도 돼.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보이는 걸 우리가 바로 표준형이라 그래.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중심 0,0이요. 반지름 4요. 끝. 그럼 얘를 우리가 대부분 표준형이라고 해. 선생님 아무리 평행 이동하더라도 똑같아요.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선생님 중심은 2,-1이고요.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런 것들은 다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해. 근데 이거는 사실 원방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2차 곡선, 직방, 원방 모두 다 그냥 보자마자 뭔가 성질을 알 수 있으면 다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이제 전개해 놓은 거. 예를 들면 얘를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0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바로 뭐다? 일반형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형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일반형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유형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어. 우리가 보통 있잖아. 시험 문제가 원방에 한 1000문제 나오면 한 950문제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하지만 50문제 정도는 그냥 일반형으로 두고 풀 때가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유형이 일반형으로 두고 푸는 게 제일 좋지? 뭐라고? 그렇지. 첫 번째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직선, 공통현의 방정식 찾을 때 대부분 우리가 일반형으로 두고 풀어요. 두 번째 또 뭐 있죠? 그쵸. 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바로 우리가 일반형을 두고 푸는 게 많습니다. 또 세 번째 뭐 있어요? 세 번째 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찾을 때, 그래서 세 점을 던져줘요. 그래놓고 원방 찾아줘 라고 하면 우린 일반형에서 요런 식을 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걸 둬서 모르는 문자 3개니까 점 몇 개 주는 거야? 3개 줘갖고 연립해서 a, b, c 찾는 거. 또 있어요. 또 일반형을 두고 풀면 되게 좋더라 라고 하는 거. 원방 없어요? 현의 길이 구할 때, 우리 현의 길이 구할 때도 원에 일반형을 두고 문제 푸는 게 좋죠. 왜? 사실 이 4번이 1번하고 조금 겹쳐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지만 요 가운데 요 부분을 우리가 딱 잘라서 뭐라고도 하니까 현이라고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원 하나 딱 그려놓고 직선 하나가 지나가. 그래놓고 현의 길이 구해줘 라고 하면 우린 바로 소 그리면 되죠. 여기서 시오자 그리고 오자 그리고 수직 마크 딱 그어버리면 얘는 반지름이 될 거고, 선생님 그럼 저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요걸 h라고 둘게. 근데 이 h를 대부분 구하는 방식이 요걸 이용해서 많이 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우야, 우리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아요? 두 원을? 그렇죠. 그래서 C1에서 C2원을 빼면 바로 요게 나오죠. 그럼 얘 나왔어. 그걸 빼가지고 C1과 C2를 빼서 나왔어. 그랬으면 결국 이 직선부터 어디까지?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해서 H 구하면, 정연아 얘랑 얘랑 모았으면 바로 현의 절반이 나와? 피타고라스 쓰면 나오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여기 L 길이 구하면 현의 길이는 그 L 길이의 몇 배다? 2배와 같다라고 해서 찾을 때가 바로 일반형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경우를 거의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다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문제를 풀 때 얻는 게 많아서 문제가 술술술 풀리니까. 아셨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대표적인 일반형이라고 한다라는 게 지금 유형 2번에 주저리 나오는데, 여기서 선생님 같으면 학교 시험에 여기 있는 문제 단 한 문제도 안 낼 거예요. 뭐냐면 난 새로운 거 낼 거야. 뭐 낼 거냐면 대부분 일반형을 내고 싶어. 근데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 일반형을 구분하는 못하는 친구들 없잖아. 근데 무조건 그 선생님이 일반형 문제 관련된 거 내고 싶대. 그럼 전 이렇게 낼 거예요. 일반형에 관련된 문제는 전 이렇게 낼 겁니다. 바로 갑자기요, 요렇게 낼 거예요. 무슨 뜻이냐? 갑자기 2차 계수 앞에 미지수를 포함한 채로 줘버려요. 그럼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우린 수학에서 원이라는 걸 성립하려면 무조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그럼 반지름부터 할 거예요? 전 중심부터 할게요. 중심이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중심 없는 원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존재해야 되죠? 반지름. 근데 존재한다라고 하지 말고 반지름은 항상 뭐보다 크다? 그렇지. 그래서 반지름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요게 세 번째는 있잖아. 너무도 당연해서 생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무조건 2차 계수는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요. 2차 계수가 1이 아닌 원은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만약에 너네가 단답형에 원의 방정식을 찾으시오. 근데 어떤 놈이 답을 이렇게 적어버렸어.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이거 깎입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왜냐면 요 앞에 2가 되면 안 돼요. 원은 무조건 최고차항계수가 1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다시 2로 나눠서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얘도 똑같아요. 원이 되려면, 얘가 반지름이 4인 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믿어 의심치 않고 요 앞에 있는 계수가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된다. 왜? 선생님 얘가 1이 아니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 1이 아니면 x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 y 값은 덜 증가하거나 x 값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 y 값은 앞에 1이 아니라 막 3, 4 오면 더 빨리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개수가 다를 땐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타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세요? 물론 원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원은요, x값이 감소하면 y값이 올라가고 x값이 감소하면 y값이 올라가고, 이게 사실 일정하게 증가하고 일정하게 감소해요. 그래서 얘가 곡선 형태를 이루는 거야. 이해가?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는 감소했는데 덜 올라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좌표 평면에 얘는 요만큼 증가했는데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고,
요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더 갔는데 얘는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고 그런데 갑자기 또 여기서 최대치 찍고 다시 감소해. 그럼 얘는 점들의 좌치가 요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타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2차 계수는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또 어떤 선생님이 꼬아서 내고 싶어서 이렇게 냈어. 그럼 우리 또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기 2차 계수 2네? 그럼 이건 나중에 2로 약분해서 1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도 무조건 몇이어야겠다? 2여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먼저 2가 된다는 전제하에 스타트가 돼야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K가란 2차식이 돼버리면 K값이 2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2개가 바로 이 뒤에 있는 항에 K에 영향을 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반지름이 0 나오거나 반지름이 음수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걔 싹 제외하고 이 중에서 K값은 얘만 정답이에요 라고 답을 말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대표적인 이제 일반형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형 3번 봐볼게. 진짜 이 축에 접하는 원은 있잖아. 어제도 모의고사 막 4점짜리 푸는데 대부분 신기하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축에 접하는 원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애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건 당연히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는 되게 잘해.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가 잘 안 보이나 봐. 이게 뭐가 안 보인다고 말하냐면 잘 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을 A, B 잡으면 어떤 성질이 있죠?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무슨 좌표와 같다? Y좌표. 근데 사실은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말해야 돼.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라고 말해야 돼. 왜? 내가 지금 접한다고 했는데 1사분면에서 접할지 2사분면에서 접할지 다른 사분면에서 접할지를 안 알려줬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지름은 뭐야? 절대값을 붙여야 돼. 자, Y축에 접한다. 그럼 중심이 A, B야. 그럼 반지름은 뭐가 돼? 절대값 A가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도 똑같겠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많을 거야. 맞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두고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일단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요. 어떤 특징이 있죠? 무조건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왜? 당연하지. X랑 Y좌표가 같아야 된대. 그렇기 때문에 1이면 1, 2면 2, 마1이면 마1, 마2면 마2,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으려면 요 선들을 이은 이 위에 바로 중심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대부분 Y는 X 위에 있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사분면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있단 말이야. 이쪽에서도 접할 수도 있는데 그 점들의 좌치를 모아보면 그 중심들은 무조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제가 접근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내가 이런 문제 낼게. 아마 여러분들 요 책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봐왔던 문제일 거야. 갑자기 중심이 Y는 X제곱 빼기 2 위에 있대요. 요거 위에 점이래. 그럼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풀게요? A, A제곱 빼기 2라고 둡니다. 근데 그건 하찮은 인간들이나 그렇게 푸는 거예요. 못 푸는 애들이나 그렇게 푸는 거야. 왜? 그냥 그대로 푸는 거지.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거는 아니고 이 뒤에 문장을 본 다음에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뒤에 문장이 갑자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우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또 A, B A제곱 빼기 2 근데 그 A제곱 빼기 2는 A랑 똑같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일단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해야 돼? 그 중심은 무조건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중심은 얘와 는 XY 교점, 는 마이너스 XY 교점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X제곱 빼기 2는 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1타 쌍피예요. 1타 쌍피라는 게 뭐냐면 한쪽만 구하면 반대쪽이 그냥 자동적으로 구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X가 뭐 또는 뭐 나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지. 그래서 얘가 2, 2고 얘가 마1, 마1이야. 그래서 하나만 해봐도 원래대로라면 뭐 해야 돼?
2번을 해야 되는 건 얘는 1타 쌍피로 나온다라는 거야. 여기서 3, 4, 5등급 애들이 푸는 방법이 뭐냐면 3, 4, 5등급들은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선생님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3, 4, 5등급은 아니고 처음에 보자마자 이제 그거부터 생각이 나는 친구들. 뭐냐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왜? 벌레 있어? 친구 있어? 왜? 누구? 친구 있어? 어딨어? 죽여. 날라갔어? 모기잖아. 네 몸 사이즈 한 1억만 분의 1이다. 자, 가볼게.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처음 푸는 방법이 얘를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죠. 그럼 얘는 모든 사분면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반지름은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 중심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얘는 R, R이야. 얘는 마이너스 R, R이야.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고 얘는 R, 마이너스 R이야 라고 해서 원래는 얘를 어디다 대입해요? 2차 곡선에 대입하는 게 보통 고등학생의 국룰풀이에요. 근데 그건 틀렸다고 생각 안 하면 됩니다. 왜? 너무도 당연하거든? 진짜로 그림도 너무 잘 그렸고 이 중심도 잘 잡았고 얘가 바로 이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는 것도 맞아. 근데 잘 봐. 이렇게 되면 벌써 당장 넣어야 되는 점은 몇 개처럼 보여? 4개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근데 얘처럼 는 x, 는 y, 마이너스 x라고 두는 순간 1타 쌍피. 얘가 구해지면 얘가 자동으로 구해지고 얘를 구하면 얘가 자동으로 구해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고 있더라. 즉 요거더라. 요게 y는 x, 요게 y는 마이너스 x. 그래서 아마 원의 중심이 요렇게 있을 때가 바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리고 중심이 2차 곡선 위에 있는 원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대부분 여기 7, 8, 9, 10에 있는데 잠깐만 여기서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지 볼게. 너무 없어. 진짜 너무 선생님이 만들지만 너무 쉽게 낸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할게. 좀 이따 풀려볼게. 야, 11번에 별표 치세요. 11번. 11번이랑 12번에 별표 치세요. 이거 참말 이번에 그 총괄평가에서도 참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 11번이 정말 다양한 문제거든요. 아마 11번은 아마 한 번쯤은 무조건 요번 방학 동안에 보셨을 거예요. 11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11번에 보통 우리나라 파는 모든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원 하나 주고요. 원 위에 P점 하나 잡아요. 그 다음 밖에 고정점 Q 줘요. 그 다음에 PQ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그래 놓고 저 PQ 사이 거리가 정수가 나오는, 특히 양의 정수가 나오는 길이가 몇 개 있는지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5cm면 5cm 하나, 6cm도 나오면 6cm 하나, 그러면은 얘가 5, 6, 7, 8, 9 어떤 cm까지 개수를 가질 거냐라고 구하는 게 대부분 시중에 파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지, 정연아? 어떻게 풀어? 이 노란색 길이 중에 무슨 값을 먼저 찾아요? 최소값, 미니멈. 그리고 무슨 값 찾아요? 최대값, 맥시멈을 찾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건데 말 그대로 원의 중심부터 Q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얘를 R이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RQ에서 누구 뺐을 때? 반지름 뺐을 때가 바로 미니멈이 될 거예요. 요만큼이 미니멈. 그리고 반지름에 요 RQ 길이에다 뭐 더한 거? 반지름을 더한 게 바로 뭐가 돼요? 최대값 맥스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미니멈이 4cm가 나왔고 맥심이 10 나왔다 이거야. 맥스가. 그러면 선생님 저는 4부터 10까지니까 얘는 총 7개를 가지겠네요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또 생각이 있어. 탁탁탁탁탁 14개 가지면 되겠네요. 맞아 틀려? 안 돼. 왜? 보니까 제일 짧은 것과 제일 긴 거는 몇 개밖에 안 나온다? 1개씩밖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을 그냥 쉽게 말하자면 4부터 10까지 길이를 가지면 결국엔 7개는 맞아. 나올 수 있는 센치의 경우의 수는. 하지만 그게 2개씩 나온다는 전제 하에 계산하고 마지막에 4cm와 10cm는 2개 빼서 12개다 라고 답을 말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학교에서도 절대 요 값과 요 값이 정수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건 절대 정수가 아니라 뭐로 나올 거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올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한 2분의 7, 얘가 뭐 한 10분의 124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해? 대략적으로 소수점으로 얘 3.5네요, 선생님. 얘 대략적으로 12점 블라블라네요. 그럼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4부터 12까지네요 라고 해서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건 뭐겠어? 여기서 4부터 12까지면 얘는 빠짐없이 다 몇 개씩 가질 거야? 2개씩 가질 거니까 얘는 진짜 총 개수에다가 곱하기 2에도 답이다. 요게 일단 모든 문제집에 다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1번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11번은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요. 여기에 지름을 하나 그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점 P점을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현을 그리라는 거야. 요런 길이. 이런 길이들은 도대체 몇 개가 나오겠니? 근데 그 현의 길이가 뭐였으면 좋겠대? 자연수였으면 좋겠대. 얘들아, 어차피 길이는 양의 정수나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0부터 무한대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시작할게. 선생님, 그럼 이 분홍색들 중에서 자연수인 건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얘랑 똑같아요. 우리가 미니멈 찾고 맥스 찾았듯이 이 길이들 중에서도 미니멈이 있을 거고 맥스가 있을 거야. 미니멈이 언제일까? 바로 수직될 때야. 그래서 요 때가 가장 짧아요. 근데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걸 못 찾아서 나한테 나중에 질문한다니까. 그럼 나한테 이제 후들겨 맞는 거야. 왜지? 레오나? 저 노란색을 찾는 건 무슨 성질을 써먹을 것 같아? 한 글자. 뭐의 성질을 사용하면 돼? 뭐지? 현. 제 노란색도 엄밀히 따지면 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뭐 해야 돼? 빨리 중심 찾고 반지름 긋는 거야. 그럼 결국 얘는 반지름이 돼서 나오겠지? 그러면 아마 요 원의 중심부터 P점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줄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중심이 0,0인데 P가 3,0이었어. 그럼 사이 간격이 3이네. 그럼 피타고라스로 하나 구하면 그거의 2배네. 그래서 일단 미니멈을 찾겠지. 그럼 최대 맥스는 언제일까? 저 P점을 지나면서 가장 긴 거. 그렇지, 지름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지름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또 얘도 조심해야겠지. 미니멈과 맥스는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한 개밖에 또 안 나온다라는 거. 물론 얘도 학교 시험에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줄 거니까 조심해야 돼.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11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길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푸는데도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또 싶은 게 12번이거든요. 이 12번을 풀려보잖아요. 아마 여기 F반 애들도 풀려보면 50% 맞고 50%는 어버버버 말도 안 되는 거 쓰고 있을 거야. 자, 한번 가볼게.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원이 있어요. 직선이랑 몇 점에서 만난대요? 2점에서 만난대. 근데 OAB가 정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대.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직선이 하나 따라라랑 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 원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여기가 O예요. 그래놓고 뭐 하라고 했냐? 요 삼각형이 있잖아.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뭐를 값을 찾아달래? K 값 좀 찾아줘 라고 나온 거야. 그럼 애들이 이제 당황합니다. 선생님, 저게 정삼각형인데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 수학에서 정삼각형이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일단 알아둬야 되는 문제 공식 2개 있잖아. 레오니가 가볼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제가 K라고 드릴게요. 높이 공식이 뭐죠? 2분의 루트 3? K가 되겠지. 넓이는 뭐죠, 레오나? 4분의 루트 3? K 제곱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일단 요거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정삼각형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물론 정삼각형 하면 무조건 또 써먹어야 되는 성질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뭐죠? 정삼각형은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 있잖아. 바로 뭐? 60도. 이 60도가 모든 각은 다 60도로 되어 있다. 이거 생각보다 정삼각형은 애들이 너무 길이에만 꽂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고난도 4점짜리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길이보다는 각도에 의존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왜? 정삼각형 이렇게 그으면 무조건 여기가 수선해 버리고 여기가 60도니까 자동적으로 여기가 30도가 되거든요. 그럼 저거 갖다 우리 뭘 쓸 수 있어? 너네들은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뭐 이런 거. 특수각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도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12번을 풀어드린다라고 하면 얘 중심이 0,0이에요. 반지름은 2입니다. 선생님, 그럼 얘는 벌써 한 변의 길이가 결정됐네요. 2라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또 뭔 짓을 하고 있냐? 요 A점하고 B점을 찾고 있어요. 나 돌아버릴 것 같아. A, B점을 찾아서요. 얘와 얘 사이 거리가 2 나온다를 찾고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들었을 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리 나죠, 그러면. 왜? 얘는 그나마 얘들아 원이 이쁘니까 망정이지. 야, 이거 원이 이렇게 이쁘고 직선도 이쁘니까 망정이야. x 플러스 k. 사실 요거 맞아요.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요거 대신에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그럼 얘 x에 관한 몇 차씩 나와요? 2차씩. 근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린 뭐라고 둘 거야? 알파와 베타라고 둘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짜 시험장에서 3분 남았는데 아무리 이 문제를 풀어도 이 A, B를 구하는 방식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구하셔야 돼요. 그럼 빨리 넣어가지고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빨리 나 얘 알파 컴마 얘 베타 컴마 둬서 알파 플러스 K 베타 플러스 K 그래서 얘와 얘 사이 뭐 거리가 2다 써먹어야지 뭐 어떡해. 생각이 안 나는데 시간은 없다라고 하면. 근데 사실 시간이 많을 때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선생님 한 변의 길이가 2래요. 그럼 우린 얘 높이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높이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에 의해서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니까 높이가 루트 3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높이는요. 전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마 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아닐까요? 그래서 바로 거리를 구하는 거야. 루트 2분의 0,0 절대값 k. 따라서 절대값 k는 뭐다? 루트 6. 요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6 찾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발 더 나아갈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내볼게요, 문제. 잘 봐. 이게 내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알려줄 수 있는 건 대부분 N반에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이야. N반은, 그러니까, 그러고 있잖아. N반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웬만하면 N반 거 하는 거 다 줄게. 방탈출도 줄 수 있고, 저 플라이 하이도 사실 두 가지로 나와요. N반용, F반용. 근데 전 N반 거 하고 싶어요. 그럼 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드려서 해오면 개별 첨삭 다 해줄게. 이거랑 이제 유사한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밖에 직선이 있어요. 그래 놓고요. 원 위에 두 점, 아무 점 두 개 줘요. A, B. 그리고 원 위에도 아무 점 C 줘요. 이게 정삼각형이었으면 좋겠대요. 끝. 점 아무것도 안 줘요. A, B도 안 주고 C도 안 줘요.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었으면 좋겠대. 이게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개수가 몇 개 나오냐는 거야. 선생님, 무한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 C점이 돌아다닐 수 있는 한계가 요쯤에 여기서만 돌아다니니까 무한개가 나올 수는 없어. 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멀리 갔다고 쳐볼게. 그럼 이만한 정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만한 정삼각형. 근데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겠지. 얘가 최대치니까. 이것보다 만약에 가로 길이가 더 길어질 수는 있어. A, B가 얘보다 더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만족하는 C점이 이 원 밖에 있을 거니까 성립을 안 해. 그래서 요게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이 C 값이 몇 개 나오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어제 N반 했을 때. 근데 애들 당황하죠. 꼴랑 원 주고 직선 주고 정삼각형 만족해. 근데 A, B 안 줘요? 얘처럼 A, B라도 줘야 제가 뭘 하죠. 어떻게 하지 정연아? 특히 계속 딴 생각하네. 저거 어떻게 할까? 죽일까 진짜?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현우야 어떻게 접근할까? 그치? 누구와? 중심과? 그치? 직선 사이지. 우리가 지금 길이 알려줬으니까 높이 공식 써서 다른 걸 찾았었더라면 얜 거꾸로 높이로 바로 접근하는 거야. 이 수많은 정삼각형들 중에서 제일 작은 높이를 갖는 정삼각형. 제일 큰 높이를 갖는 정삼각형을 찾자 이거야. 그럼 그 안에서 무조건 다 정삼각형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거기다 누구 빼주면 돼? 반지름. 그래서 요거 반지름 빼서 제일 짧은 게 예를 들어서 높이가 뭐 루트 3 나오고 제일 긴 게 뭐 루트 한 25, 26 나왔다 칠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높이가 주는 우리에게 힌트는 뭐야? 한 변의 길이를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H가 루트 3부터 루트 26까지 갖는다는 건 아마 만약에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거 찾아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빨리 이 높이 공식이 2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곱하는 거잖아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빨리 양쪽에 뭐 곱해야 돼? 루트 3분의 2. 그래서 여기가 결국 K 값이 2부터 루트 3분의 2 루트 26.
해가지고 2부터 얘 최대 맥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한 15 나왔다. 15점 블라블라가 치면 요건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게 2부터 15까지 구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총 몇 개? 14개의 정삼각형을 찾을 수 있어라고 답을 말하면 돼. 이거 모의고사였어요. 모의고사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제일 작은 거가 큰 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정삼각형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요 높이와 넓이 공식을 꼭 활용하니까 잘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요거 모르는 친구들은 없죠. D와 R 갖다가 판별식이요 하는 친구들은 없겠지. 물론 판별식이 틀린 건 아니지만 판별식은 너무 뭐가 가지고 있어요? 특수성이 있어요. 원도 이뻐야 돼. 직선도 이뻐야 돼. 그래서 넣어서 뭔가 판별식을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원 깔끔하게 줄까요? 직선 깔끔할까요?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될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D와 R 갖다가 판단하니까 D와 R의 개수로. 즉 D가 R보다 크면 현우야. 몇 개? D가 R보다 커. 교점의 개수.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 없고 D와 R이 같을 때 한 개. D와 R 중에서 R이 더 크면 2점에서 만난다라는 거. 그거는 뭐 여기는 그냥 개념만 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뒷장.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나왔어요. 왜 내가 도형이라고 했을까? 직선도 있고 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자, 한번 수업 시간에 제대로 배웠나? 여기서 나한테 배우신 분은 뭐 현호는 2교시 때 만났고 나머지들은 여긴 주 5일반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나한테 배웠는데 자, 한번 가볼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아까도 벌써 설명했지만 가장 난이도 하 문제죠. 원 2개 줍니다. C1. 원이 너무 찐따 같네. C1. 그리고 여기 C2. 그래놓고 저 C1과 C2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좀 구해줘 라고 하면 우리 이걸 다시 말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왜 늦었어, 새끼야? 그래. 잘 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저 파란색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말 그대로 아까도 말했듯이 C1에서 C2를 빼고 는 0을 붙이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결국엔 얘가 현일 테니까 여기서 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와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선생님, 그럼 저 현의 길이는 저는 어떻게 구하죠? 자, 첫 번째 정연아, 요게 반지름. 공통현의 방정식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h. 그럼 뭘 써서? 그렇지. 그게 절반 나올 테니까 몇 배? 2배 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길이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요거 구한 적 봤나? 혹시 요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요 좌표? 요게 바로 공통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그리고 요거의 수선의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 그럼 요 점은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얘들아? 요 점. 요 점도 구할 수 있어요. 요 점 한 번도 그러니까 자기 구해본 적 있는 사람. 없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책에서 있었지. 프린트에서 N반에서. 안 했나? 요거 어떻게 구해요? 레이오나? 수직 뭐요? 얘들아, 요게 잘 생각해봐. 현의 성질이 뭐야? 현의 성질은 아까도 말했지만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직 2등분 된다잖아. 왜겠어? 얘가 하필 무슨 삼각형이니까? 2등변 삼각형이니까. 2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 된다가 너무도 당연한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선생님, 저는 이 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럼 요 직선만 구하면 전 그럼 이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맞지? 그럼 선생님, 전 저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선생님, 저 이거 기울기 알아요.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 알 수 있고요. 원의 중심 지나야겠네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문제에서 안 내죠. 왜? 이 파란색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파란색 직선에 미지수가 포함된 채로 나와요. 그래서 이 빨간색 기울기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여기서 어떻게 이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까요? 라고 하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직선은 서로 뭐 한다?
수직이다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말 뜻은 이 빨간색 직선은 원의 중심과 중심을 지나는 직선일 것이다 라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두 원의 중심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고, 그게 이 파란색과 수직이 돼야 되니까 수직 조건 때문에 파란색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기울기도 나왔으니까 두 직선을 연립하면 뭐도 찾을 수 있다? 교점도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이해 가십니까? 아까처럼 처음처럼 파란색을 내가 다 알려줄게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파란색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현아 이거 너무 쉽지 않니? 빨간색은 그냥 기울기가 음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k라고 두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k는 원의 중심 지나니까 대입해서 k 찾고, 그 다음 얘네들이 연립해서 저 점을 찾는다는 건 이건 그냥 보통 5등급을 갈라내겠다는 거야. 학원 안 다니는 애를 걸러내겠다고. 학원 안 다니는 애들. 근데 우리는 모두가 학원을 다니는 와중에 저걸 맞추는 학생과 못 맞추는 학생을 구분하려면 여기에 미지수를 딱 주어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래 놓고는 바로 뭘 찾으래? 저거 교점 구해. 그럼 애들 당황해. 얘를 기울기 모르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둘까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 교점으로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중심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 세웠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랑 수직이니까 너 이제 K 구할 수 있지. 네. 그럼 K 구했어? 네. 그럼 이 두 직선 연립해. 그러면 저 교점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요거 가끔 이렇게 이으면 선생님 이거 말은 뭐죠? 선생님 저거 평행사변형이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저건 찐따 같은 사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이쪽 구해서 저 반대쪽도 똑같을 거야. 뭔가 대칭이지 않을까? 이딴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면 가끔 그림을 자기가 그리다 보니까 반지름은 차이가 있는데 그림은 대충 그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반지름 2일 때도 반지름 5일 때도 똑같은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똑같지? 선생님도 문제 풀다 보면 반지름이 5짜리가 반지름 2짜리보다 더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양쪽이 무조건 똑같은 줄 알고 오해하고 문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아니다. 얘네 둘은 모양이 요 가운데 공통연을 방정식을 기준으로 대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찐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원의 교점. 원. 안에서 원. 자, 빨라요? 레오나? 안 빠르지? 여러분들 사실 원은 한 번쯤은 다 들어왔으니까 선생님이 진짜 굵직굵직한 것만 지금 다뤄주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찾아달래. 그런데 몇 개 나오지, 현우야? 엄청 많아요. 무한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한개 나오는 이 수많은 원들을 대표하는 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이걸 내가 콕 찍어서 뭐다 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원들을 대표하는 공식을 하나 적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C1 더하기 K 곱하기 C2는 0이다 라는 거야. 따라서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한계야. 왜? K가 무한계거든. 여기 K에는요 뭐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죠? 마이너스 1만 빼고 다 넣을 수 있어요. 선생님 왜 K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직선이 나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고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 편안히 그냥 이 공식 딱 쓰시면, 그리고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무수히 많은 원들을 대표하는 식을 찾은 거야.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콕 찍어서 난 싫어. 난 저 중에서 얘를 찾고 싶어 라는 거야. 이 노란 색깔 원. 그러면 저는 뭐를 알아야 저 노란 색깔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P점 지나 끝. 저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저 P점을 지나는 원은 오로지 단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P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달라 했으니까 이 C1과 C2에다 뭐를 넣는다? P점을 대입한다. 그럼 당연히 P점을 대입하면 는 0이니까 방정식이니까 누가 구해져? K가 구해져. 그래서 K가 예를 들어서 5가 나왔어. 그럼 다시 5를 넣어. 이 식을 깔끔하게 바꿔. 끝났네. 그러면 선생님 이 원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P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하나를 찾은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보통 3등급 초반부터 2등급 중반까지 문제들. 그런 애들은 대부분 여기까지 이해 잘 해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짜증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디서요? 태우지? 가끔 어떤 짜증나는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 이번에는요, 저 P점을 안 주고요, 갑자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반지름이 10 이상이었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C1하고 C2를 줬어. 근데 요 교점을 지나는 원들을 막 그려봤어. 그 중에서요, 반지름이, 10도 너무 크다. 반지름이 루트 5 이상 되는 걸 찾아달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예요? 지금 어떤 P점도 안 줬어요. 지나는 점도. 어떻게 풀 거예요, 현아야? 거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예 문제 풀이가요, 애들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해. 왜냐면 맨날 이런 문제만 풀었던 친구들이 대부분 그 소리를 많이 해요. 맨날 이런 C까지는 잘 뒀대. 그리고 C1, C2에다가 P점도 잘 대입했대. 그래서 K값도 잘 구했대. K값도 잘 넣었대. 계산도 잘했대. 난 지금도 이런 문제를 틀린 적이 없대. 했던 애가 갑자기 내가 방금 말한 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서 반지름이 루트 5 이상인 원을 찾으시오. 그걸 만족하는 어떤 조건을 찾으시오. 이렇게 말 나와요. 그럼 애들 당황합니다.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C1, C2밖에 안 줬는데 제가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야. 그럼 대부분 이걸 질문하는 친구들은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바로 어떻게 푸냐면, 잘 봐. 일단은 방금 말한 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당연히 몇 개가 나와요, 현우야? 무한계죠. 이 무한계를 대표하는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어. 그래서 현우가 전 문제 없는데요. 여기까지 썼어요, 선생님. 잘했어. 그럼 레윤아, 원래 여기서 우리 P점 알려줘야 되지. 안 알려줬다니까? 반지름만 루트 5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요 식을 어떻게 할까요? 요 식을 전개합니다. 이 K를 다 전개합니다. 전개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일반형 빨리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근데 하나 물어볼게. 아까 말했지만 2차 계수는 몇이어야 되죠? 1.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이 앞에 있는 2차 계수항으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깔끔한 일반형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식을 무슨 식으로 고쳐요? 표준형으로 고쳐야죠. 이걸 빨리 표준형으로 고쳐보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나오는 요게 바로 반지름 제곱일 테니까 요게 바로 뭐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바로 누가 구해진다? K가 구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서 반지름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K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니까 이대부고가 이런 짓을 되게 좋아해. 그 두 분이 대부분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이거 애들 다 학원에서 배웠을 거야. 근데 이대부고는 꼭 시험 문제 만든 거 잘 보면 되게 때로는 그래 되게 머리 잘 썼다. 뭐냐면 어차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내고 싶었나 봐. 근데 그 중에서 애들 조금 괴롭히고 싶었나 봐. 그러면 K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하고 관련된 문제를 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도 애들이 처음 보면 자신감이 쌓여. 나 이거 풀어봤었어. 막 손이 가. 이렇게 해서 식도 다 이쁘게 썼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멍. 왜? 나 원래 여기서 K값 구해줘야 되는데 왜 안 구해지지? 그럼 그냥 여기서 멈춰버려요. 이거를 사실 전개할 생각도 못해요. 왜냐면 내가 장담할게. 우리 학원 솔직하게 말하면 7월, 8월 통틀어서 이거 전개해서 푸는 문제 한두 문제밖에 없었을걸? 안 해봤을 거야. 안 해봤거나 아니면 프린트로 조금 다뤄줬을 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문제일 가능성도 커. 그래서 요걸 전개하는 일은 사실 되게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야. 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건 배웠었지만 이 K까지 분배할 생각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접방이죠. 접방. 근데 이제 접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의 8월달 이제 거의 개학하기 전에 거의 뭐 이렇게 급하게 배웠던 경우도 있어서 그냥 공식 확인 겸 간단하게만 정리만 하고 갈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위의 점 알려줬을 때, 두 번째 기울기 알 때, 세 번째 밖의 점 알려줬을 때. 그리고 여기에 4번은 보너스. 이거는 그냥 아는 새끼들만 F반 정도라면 나는
N반은 다 다뤄주고 갔고요. 심지어 방학 동안에 개념반은 제가 한번 다뤄줬어요. 야, 이거 그래도 알고 있어라. 그러면 나중에 가면 진짜 도움 많이 돼. 라고 하면서 한 번 설명해서 까먹었을 수도 있어. 근데 PM반은 아예 알려줬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까지 풀렸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 자, 가볼게. 4번은 좀 이따 명칭 알려줄게. 아마 여러분들 F반 주 5일반 해줬을 거야. 해줬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종선쌤도 다뤄줬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다뤄줄까요 말까요 저한테 여쭤보시길래 그냥 요런 거 한번 있다 정도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셔도 돼요 라고 했던 거였거든. 자, 일단 위에 점부터 갈게. 일단 졸라 깔끔하게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R제곱이란 전제하에 할게. 자, 정연아 간다.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어떻게 구하지? 요거. 그렇지. AX 플러스 나는 R제곱.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다 라는 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쉽게 외워요? X제곱이 X 두 개란 소리고 Y제곱은 Y가 두 개란 소리니까 요 X 하나, 요 Y 하나에 A, B 하나씩 넣은 게 바로 정답이야. 내가 왜 저렇게 유치하게 설명할까? X제곱인데 XX 왜 분리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대답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이유는 중심도 이쁘고 반지름도 이쁘기 때문에 사실 공식이 이뻐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옆에다가는 이제 조금 중심을 더러운 원 써볼까? 중심이 이번엔 이렇게 나왔어.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Q의 제곱은 R제곱이야. 그럼 애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 아이 중심이 바뀌었으니까 선생님 저 공식 못 써요. 전 다시 외워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은 원리야. X제곱이 X 두 개란 소리니까 얘도 X 빼기 P가 두 개라는 거죠. 얘도 Y 빼기 Q가 두 개란 소리예요. 거기다가 R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XY에 하나씩 A, B 넣은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원이 더러워도 우리는 같은 원리로 간다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볼게. 기울기를 알 때야. 기울기를 M값이라고 줬어. 현우야, 공식 읊어볼까? 뭐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게 그냥 공식이죠. 근데 너네 저거 증명했어 안 했어? 했지? 저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증명 다 한 번쯤 해봤잖아. 그럼 증명까지는 안 할게.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암기하면 되는데 선생님 만약에 중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중심이 이번에 P, Q로 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아요. 일단 얘 공식 쓰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죠? 왜? 중심이 0,0이 아니라 P, Q여도 공식은 똑같아. 단 빨리 지우개로 지우고 누구를? Y를 지우개로 지우고 Y 대신에 누구 넣어요? Y 빼기 Q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X 대신에 누구 넣으면 돼요? X 빼기 P 넣어야 돼요. 단 넣을 때 괄호를 꼭 쳐주세요. 요게 바로 기울기를 알 때 중심이 더러운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방법을요, 그대로 얘도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자, 세 번째. 밖에점이 가장 쉬운데 가장 귀찮아요. 밖에점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어요. 요 점을 알려줘요. 그래 놓고 내가 정연이한테 야 이거 접선의 반드시 세워봐 라고 시킨 거야. 그러면 정연이는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선생님 저는 기울기는 모르지만 지나는 점은 알아요. 그래서 지나는 점을 A, B라고 줬어. 그럼 정연이는 당당하게 Y는 기울기는 몰라요. 하지만 전 A, B는 알아요. 그래서 요 식을 세울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이제 뭐니까? 기울기니까. 저 기울기를 어떻게 찾겠어? 접한다며. 왜 전개해? 그냥 그 결과만 말해. 과정만. 거리 구해야지. 뭐와 뭐가 같다? D와 R이 같다. 그래서 바로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다라는 거야. 그럼 바로 누가 나온다? M값이 나온다. 요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냥 공통적으로 항상 이거 써. 이게 제일 쉬워.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풀이 중에 하나야.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또 재미난 풀이가 있다. 뭐냐면 때로는 얘가 더러울 때가 있어. 저 점도 더러워. 원도 더러워. 이거 거리 공식 썼다가는 작살날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도 쓰냐면 잘 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밖에점이 있어요. A, 요거 찾아달래. 요 접선. 요게 조금 더 여러분들은 쉽게 그러니까 계산이 좀 자기가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이 더 좋아요. 왜냐면 요거 계산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 많거든. 거리 쓰다가 막 위에 절대값 쓰여져 있고 이거 심지어 저거 A, B가 막 루트 나오면 작살 나거든요. 그럴 때는 있잖아요. 두 번째 방식은 계산 실수가 좀 덜 할 거예요. 뭐냐면 그냥 너네 마음대로요. 요거 P, Q 잡으세요. 그냥 가상의 P, Q 잡으세요. 위에 점. 왜 위에 점 잡겠어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위의 점을 알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어떠니까?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px 플러스 qy는 r제곱이라는 접선을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위의 점이니까. 근데 이 위의 점의 직선은 무조건 누구를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선에다 뭘 대입해요? a, b를 넣을 거예요. 그럼 결국 pa 더하기 qb는 r제곱이야. 그럼 물어볼게.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pq는 문제에서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거고 문제에서 a, b는 줬으니까 모르는 문자는 몇 개야? 두 개지. pq. 그치? 그럼 모르는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근데 하나 찾았잖아. 그럼 하나는 어디서 나오겠어? 저 p, q는 어디 위에 있어요? 원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p, q를 원방에다 넣은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서 얘와 얘를 뭐 하자? 연립하면 바로 PQ도 나오고 다 나온다라. 이해 가세요? 요 두 번째 방식은 어떤 학생한테 진짜 최적화되어 있냐면 자기가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요 방식보다는 요 방식을 더 추천하고요. 원 보니까 야, 저 A, B가 이쁘지 않아. 저게 막 루트 막 2루트 2, 막 4루트 3 이딴 식으로 가. 그럼 저거 접방 세워서 거리 구하다가 작살 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요 방식도 되게 좋고요. 사실 요 방식이요. 거의 모의고사 4점짜리들이 되게 좋아하는 풀이들이에요. 모의고사 4점짜리들 대부분 해설 보잖아요. 밖에 점 문제인데 다 위에 점으로 바꿔서 풀어요. 왜?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깔끔해지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거를요, 한 방에 유형 7번, 유형 8번, 유형 9번 다 설명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걸게. 뭐냐면, 유형 9번까지, 물론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앞에를 못 들었을 수 있을지언정, 유형 9번까지 중에서 자기가 조금 개념이 좀 어렵다. 아니면 좀 요거는 좀 한번 다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유형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접방은요, 요것만 알아도 돼요. 이거에서 더 엄청나게 심화로 가는 접방은 없어요. 뭐라고? 요거 공식? 너가 아마 그때 잤을 거예요. 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잠깐만, 너 응용반인가? 너 접방을 처음 배워? 거기 안 다뤘었나 보다. 그럼 나중에 내가 따로 다뤄줄게. 자, 요 기울기 알 때 공식은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이 뒤에를 미지수라고 둔 다음에 D는 R 쓰면 얘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내가 너 나중에 따로 해줄게. 잠깐만. 그럼 자기 접방 처음 배운다, 손. 그럼 딱 이렇게 3명의 응용반이구나. 내가 따로 해줄게. 너네 셋은. 자, 뒷장 넘어가서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유형 10번까지만. 요게 이제 유형 10번을 알려면 제가 여기 유형 4번 보너스를 알고 있어야 돼요. 보너스. 아마 다뤄주셨을 거예요. 모르겠다. 몰라. 그냥 나는 다뤘지만 다른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 뭐냐면은 일단 요 유형 10번을 빌려오면 유형 10번 자체가 우리가 하필 접선을 그으면 얘처럼 요 사이 각도가 뭐 15도가 나올 때가 있고 30도가 나올 때가 있고 60도가 나올 때가 있고 다양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특수한 꼴이 뭐냐면 바로 90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90도가 될 때는 있잖아. 무조건 요 모양밖에 없으니까 그냥 사진처럼 찰칵 찍어놔도 돼. 무슨 뜻이냐면 접선을 내가 2개 그었어. 근데 그게 무조건 90도 나와야 된대. 그럼 얘들아 이거밖에 없어. 극단적으로 그려주면 명확하게 보이게 이거밖에 없어. 그 말 뜻은 뭐냐? 얘가 무조건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어. 선생님 그러면 90도인데 정사각형이 아닌 경우 있나요? 없다고. 그걸 발견하면 노벨상 탈 거야. 그런 경우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똑같이 문제 내볼게. 여기 있나 설마?
또로 없어. 잘 봐. 고기 유형 10번에 있는 세 문제는요, 대부분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요 밖에점 하나 알려줘요. 그럼 뭘 물어보냐? 반지름 구하라는 문제가 첫 번째 가장 많아요. 두 번째가 반지름이 아니라 이 길이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하수와 중수들 정도 공부하는 정도. 선생님 왜 이 점을 알려주고 반지름 구하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정사각형이니까 1대1대 루트 2로 반지름 구할 수 있거든요. 너무도 당연하죠. 반대로 반지름 알려줬어. 그럼 또 1대1대 루트 2니까 결국 이 길이 나오면 요 점도 구할 수 있어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여기 나올 거니까. 요거는 하수 중수야. 그래서 보시면 28번 볼까? 반지름 알려줘서 점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얘는 딱 봐도 그 점을 구하라는 거니까 반지름 안에 그럼 여기 1대1대 루트 2네. 그럼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 안에 그럼 A 구할 수 있겠네. 이게 첫 번째예요. 2번 봐볼까요? 2번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어때요? 반지름 딱 물어보잖아요. 반지름 딱 물어봤으니까 중심 안에 점 안에 그럼 중심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네. 그럼 1대1대 루트 2네. 오히려 거꾸로 반지름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28번과 29번은 하수 중수야. 나 같아도 안 내. 이 문제 내고 싶은데. 솔직하게 말하면 난 30번은 이제 내야겠지. 근데 이제 두 가지 상과 중상 난이도 알려드릴게요. 중상은 뭐냐면 갑자기 문제가 이래. 너 원 밖에서 접선 그었냐? 네. 근데 그거 90도야. 그럼 레오나, 이런 90도는 몇 개가 나올까? 이렇게 90도를 만족시키는 이 점은 몇 개가 나올까? 그렇지, 무한계라고. 그거 오래 걸리니. 무한계라고 말해야겠지. 왜? 요걸 살짝 옆으로 돌려도 또 90도 만족하는 또 다른 점이 있을 거잖아. 요걸 살짝 또 옆으로 돌려도 또 90도를 만족하는 요 점은 있을 거잖아. 엄청 많다고. 그럼 물어볼게. 이 90도를 만족하는 이 점들을 다 한번 찾아서 찍어봐봐. 뭐 나올 것 같아? 원 나와. 맞아. 이렇게 생긴 원 나와. 아마 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모조리 그 원에서 저 안쪽에 있는 흰색 원으로 접선을 그으면 다 90도야. 무슨 뜻이냐?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90도일 거야.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여기도 90도일 거야. 무조건 90도야. 그래서 난이도 중상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으로 그은 접선이 90도가 되도록 하는 점의 좌측의 방정식 구하시오, 원의 넓이 구하시오라고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거 새로운 원이 나와요. 요 원의 방정식 찾아라. 재미난 거. 중심은 어떻게 했어? 똑같아. 그리고 반지름이 아까 뭐야?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중심이 0,0이고 얘가 1,2였어. 그래놓고 이 접선이 90도가 되도록 점들을 만들어봐. 그랬을 때 그 좌치가 뭐 나오니?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루트 5 요런 새로운 원이 나와요. 끝. 그때 원 넓이 구해봐. 반지름이 루트 5짜리예요. 넓이는 5파이예요. 둘레 길이 구해봐. 2루트 5파이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이게 난이도 중상. 그리고 생각보다 원의 좌치의 방정식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번에 안타깝게도 더 개념 블랙랍이랑 1품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더 상위 레벨로 가야 돼. 1등급 수학이나 그쯤 가야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 90도가 되는 점들의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요거. 넓이 구하시오. 요거. 길이 구하시오. 요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게 난이도 중상. 그럼 여기서 선생님 이제 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가시죠 라고 하면 바로 30번 문제야. 30번 문제가 바로 뭐냐면 얘도 90도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우리가 저 A와 B를 뭐라고 부르죠? 원과 접선의 교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접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접점을 이은 아유 90도라고 그랬지. 근데 이건 90도가 아니어도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씨. 너무 찐따 같잖아. 요거 갖고 쉬는 시간 줄게. 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원 접선 그었어. 접점을 A, B래.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요거 구해달래. 우리가 이 파란색을 뭐라고 하죠? 수연아? 배웠잖아. 나한테 배웠잖아. 여러분 이거 파란색을 뭐라고 하죠? 명진아 나한테 배웠잖아.
요 파란색 처음 들어봐요? 아, 근데 사실은 이 파란색을 찾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요렇게 해갖고 이걸 이어요. 요걸 잇습니다. 요렇게. 그럼 요게 수직이 돼요. 좀 그림은 말은 안 되지만. 이해 가요? 그래가지고 이 파란색 직선이 얘와 얘의 수직이다 해서 찾는 게 원래 관건이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요 파란색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요걸 바로 극선이라고 합니다. 극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 파란색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잘 봐. 잘 봐. 이거 그래 이따 보고 바로 1분 안에 끝낼게. 잘 봐. 원이 이렇게 있었어. 밖에점 1,5야. 선 그었어. 여기 1,5. 그래서 만나는 접점. 요 A, B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답은 불러드릴까요? 답이 뭔지 아세요? 요 파란색 답. 끝입니다. 근데 이거 잘 봐봐. 이거 봐봐. 뭔가 찝찝해. 이거 무슨 공식 같아? 위의 점이랑 똑같지 않아? 근데 이건 위의 점일 때만 쓸 수 있는데 얘 어디야? 밖의 점이지. 근데 이 밖의 점을 무슨 취급해서 세웠어? 위의 점 취급했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극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은요, 밖의 점을 위의 점 취급해서 만든 접선을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얘는. 이거 증명할 필요도 없어. 이대부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이대부고는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요거. 이렇게 해갖고 뭐 길이 구하라고 한다든가. 근데 우리 AP는 다시 말하면 또 뭐라고도 불러? 현이라고도 하거든. 근데 이제 이 극선의 방정식 알면 땡큐지. 그냥 바로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 구하고 반지름 알면 바로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알면은 빨리 풀려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대부고는 교육과정 외니까 얘네들은 안 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혹시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해도 우리는 마음 편하니 극선 써서 어차피 객관식이잖아. 단답형이고 극선 딱 써서 중심 사이 거리 구하고 반지름 때려갖고 딱 구하면 게임 끝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이거 진짜 귀찮아져요. 이거 접방 세운 다음에요. 얘랑 교점 구해서 교점을 찾아요. 그래서 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그럼 너무 귀찮아지잖아. 원이 더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여기 좀 이따가 30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